이번에는 또 김호수에 의해서 네. 이성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오늘 네. 12일에는 수원지검에서 네. 기소를 하죠.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네. 그동안 여러 수를 썼습니다. 검찰 소환에도 4번이나 가지 않았고 예. 또 공수처 황제조사를 해가지고 무리를 빚었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수사심의를 요구해서 시간 벌기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충수가 됐잖아요. 네네. 검찰 수사심의에서 아주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는 이미 너무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기소하라. 네. 이렇게 10일 날 결정이 내려졌죠. 네. 맞죠? 10일. 맞습니다. 오후에. 10일입니다. 예. 그런데 대검에서 바로 기소를 하지 않고 하루 정도 시간을 주었어요. 네. 그 뜻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일단 이 대검에서도 시간을 좀 하루 정도의 어떤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게 오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조남관 대행이 처리를 한다 그러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다음 날이라는 게 바로 반나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11일이 있고 오늘이 12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성윤한테 자진 사퇴하는 그런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기소가 돼버리면 사퇴를 할 수가 없어요. 징계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11일 날 이성윤이는 10일 날 이미 수사심에서 기소라는 그런 결정까지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다 정상적인 업무 보면서 차장한테도 보고받고 막 그랬다는 것은 나 사퇴 못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맨날 지하로 출근했는데 네. 그날따라 정문으로 출근을 한 거예요. 정문으로 출근했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렇게 이 미리 사인이 있어서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또 어떤 의전이 있는데 그걸 연락도 안 하고 맨날 밑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의전 쪽에서도 되게 당황했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언론에 자기를 노출시켰어요. 정문으로. 그건 사실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대검에서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난 사퇴 안 할 거야 라고 아예 언론에 노출시킨 것. 그리고 또 언론이 그렇게 사실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청와대에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냐. 난 사퇴할 의사 없으니까 나 빨리 살려줘라. 메시지가 왔던가 아니면 전에도 청와대 로비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다는 소문이 나서왔지 않습니까? 바로 구명 로비, 그렇죠. SOS를 쳤다는데 가끔 왜 사라지잖아요. 네. 중요한 어떤 순간에 어딘가에 연락을 받고 몇 시간 없어졌다. 이게 사실 그런 청와대와 연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부라든가 이런 또 검찰에서 해왔던 것은 수사에 들어간다든가 고위직이라든가 검사 그 관련자들이 네.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한직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또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기 쪽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를 않고 상대쪽 자기 편이 아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윤석열 총장 개다. 그쪽 편이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혹독한 그런 조치들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 독직 네. 폭행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그 채널A 의혹과 관련해서 한직으로 그냥 발령시켜버리고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한직으로 기소도 내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예 지금 한동훈을 독직했다고 기소까지 된 정모 그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지금 계속 부장검사 타이틀을 정진웅이. 예, 정진웅 부장검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도 안 맞는데 오늘 그 박범계 이 장관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기소할 것 같은데 징계 안 하시냐 그랬더니 징계와 기소는 다른 겁니다 하고 출근을 별개라고 그런 예.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또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이영렬 똑같은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네. 그 당시 검찰국장하고 저녁 회식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검사 몇 돈 명한테 봉투 경력금 준 거 아닙니까? 줬다. 그게 지금까지 관례고 뭐, 뭐 자기 돈 준 건 아니지만 자기 항공비에서 준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잘 해라. 뭐 열심히 이런 해라. 거죠. 예. 밥만 먹고 가면은 좀 서운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련돼 그걸 걸어가지고 결국은 이영렬이 저 어디 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죠. 좌천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사퇴해가지고 징계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 걸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나왔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것과 지금 이성윤의 이 범죄 행위하고는 극도 다르려니와 왜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에 대해서는 박범계가 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네.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딱해 보였어요. 기자들 그 전원에 따르면 굉장히 공공한 상황. 그러니까 이 장관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이 단안을 내려야 될 때 딱 단안을 내려줘야 뭐랄까요? 어서리티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 대답이야말로 박범계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자명한 건데 여기서까지 이성윤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거.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손절할 때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장관으로서 계속 권위를 가지고 검찰과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마디로서 사실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는 동병상련일 수도 있죠. 자기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차관도 이영구 그렇고. 차관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또 이 김학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 연루돼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서면 조사를 받고. 예. 거기다 중앙지검장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수뇌부가 전부 범죄인들 아닙니까? 이런 게 세계적으로 있나요? 이런 코미디 정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도 손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성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만 하고 공수처가 기소하게끔 해라라고 그래서 이첩을 했다.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다가 조수진 의원이 아니 저 검찰이 기소 직전인데 기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서면 질의를 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했더만요. 아 기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만요. 이건 이성윤 이제 황제 조사 이것도 다 밝혀주고 해서 우리랑은 상관없어 하고 딱 지금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공수처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공수처 만들었고 자기의 뭐 게스타프 기관으로 활약했는데 김진욱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상이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성윤 뭐 검찰총장 된다니까 황제 영접보고 자기 차 딱 내가지고 뭐 007 접선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황제 조사하고 네. 거기다가 무슨 특혜 뭐 채용 의혹도 있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1호 그 수사도 못 하고 누구 했죠?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뭐 기소권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그 공수처법에 의하면 기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1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공수처가 어떤 기관이면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돼 있고 우리는 어떤 비리도 부패도 이렇게 척결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 또 공수처라는 기관의 어떤 형식 내용을 다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 1호 수사거든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을 딱 하니까 이게 이거 맹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다 해가지고 5명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도 그 다 사건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통보를. 공무원법 위반이요. 예. 그걸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우선 김진욱
자기부터 비서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뭐 나무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그래 김진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함량 미달인 사람이에요. 이미 좀 그렇게 뭐 완전히 공수처가 아니고 드러나버렸죠. 간에 네, 네. 어떤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을 맡을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기에 필요한 검사도 다 충원하지 못했어요. 수사관도 몇 명 뽑아놨는데 아이고 싹수가 없다 해갖고 놔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있으라 마나한 기관이에요. 빨리 없애는 게 수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 조희연 건만 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법 감사원이 지금 경찰에 이렇게 넘긴 그 행위, 이 혐의가 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공무원법 위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김진욱이는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조희연을 그렇죠. 1호로 했을까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얘기하지도 않은 혐의, 직권남용 혐의를 걸어서 지금 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어정쩡의 대표죠. 조희연은 어차피 이쪽 저쪽 진영,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살아있는 권력도 해 하면서 조희연을 사건을 건드리지만 이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희연이가 무슨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나마 이쪽을 예를 들어서 보수 쪽 진영을 만약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난이 쇄도할 테니까 진보 진영의 뭐 대표적인 인물도 아닌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쪽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사를 자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라고 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어정쩡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기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기소권은 검찰, 판사, 또 고위 경찰들 그런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정무관급 이상.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공수처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거 아니죠. 잘못 조사했다가 우리가 되려 그렇죠. 된통 얻어맞는 거 아니야? 예. 이번에도 황제 조사 때문에 거기 대변인이 엉뚱하게 불려가서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김진욱이도 그것 때문에 경찰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성윤한테 뇌물을 준 거다. 자 공짜로 준 건 뇌물 준 거 아닙니까? 그 뭐 액수에 관계없이. 네. 그거 고발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무슨 홍어 뭐라는 말이 있듯이 만만한 게 조희연이네요. 예. 옛날에 왜 그 개그 콘서트, 그 코미디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따만한 칼을 딱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요만한 연필깎이 칼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를 수사하는 최고 수사기관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고. 근데 1호 수사가 시퍼런 칼을 내밀어야 되는데 기소권도 없는 조희연 교육감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성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김진욱하고 워낙 이 관련이 돼서 공수처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이성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제 어차피 이성윤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 검찰총장이 김모수가 들어오면은 이성윤을 거기다 문재인 정권이나 박범계가 그대로 둘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자기가 범죄자이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사기관이고 그렇죠. 옛날 검찰 중수부. 내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어떻게 둘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대검 차장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성윤 처리가 어떻게 되려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완전히 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워낙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되돌릴 건 되돌려야죠. 이성윤을 계속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하루하루 점점 더 왜 이렇게 쌓여가는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가는 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성윤의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도 중앙지검장의 그 명을 따르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손절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정부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손절을 할 때는 칼같이 해라. 증권가의 경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절을 하는데도 이렇게 미적하면서 잡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되돌아온다는 점, 그 증권가 격언을 좀 생각할 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서 레임덕이 본격화되니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고집불통, 독선 독주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